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개 남았습니다. 매스 함수랑 그 다음에 네이트 함수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웹 컨텐트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HTML이고요. JS16 언더바 그 다음에 매스 객체. 저번에 했던 거 같다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스 객체는 저번에 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갖다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스 객체를 이용한 면적 계산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랜덤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번에 했던 거 가지고 로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H1이고요. 자, 이번에는 랜덤 숫자 생성하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랜덤 숫자 생성하기.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풋으로 만들면 되겠죠. 인풋 타입 같은 인풋 태그 같은 것들을 뭐라 그러죠?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네, empty 엘리먼트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empty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mpty 엘리먼트는 또 폼 요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리드온리를 좀 걸어주시면 되고요. 리드온리는 값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required는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빈 공간이라 하면 뭘까요? 예, 자동으로 트림이 돼요. 그래갖고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특수문자라든지 특수문자 기억 1번 그런 것들은 되지 않고요. 그냥 공백,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태는 세 가지라고 했었죠. 값과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붙어있는 애, 그 다음에 이제 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다음에 undefined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undefined와 널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었죠? 예, undefined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름을 적었어요. 화면에서 A라는 이름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A가 없죠? 그럼 undefined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이름이 있는데 갖고 왔어. 그럼 뭐에 두 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고요. 뭐 그런 식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요. 숫자 생성이라고 하고요. 온클릭으로 뭐 랜덤이라고 하나 주면 되겠죠? 랜덤은 예약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랜덤 넘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하나 처리하고요. 됐습니다. HR 하나 거줄게요. 보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원 만들기였죠. 그래서 요거 갖다 로또를 만든 건데요. 처음에 했으니까 원 만들기 또 하죠. 자, 원 만들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깎아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CSS에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죠. 자,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밸류는 원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온클릭으로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서는 서클이라고 하죠. 서클도 예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서클 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서클 넣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 바로 밑에 여기다 BR 하나 띄게요. BR 한 두 개 정도 띱시다. BR BR 태그와 P 태그의 차이점이 뭐죠? 딱 얘기한다면? 딱 하나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예, 맞아요. 블럭이랑 블럭 요소랑 블럭이죠. 예,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P로 내리게 되면 태그마다 기본적인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갖다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H1 같은 경우에는 뭐 헤더와 푸터래 마진과 패딩이 자동으로 먹히고요. 그 다음에 P도 똑같고요. BR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내리기인데 P하고는 약간 틀리죠. 왜냐면 마진이나 패딩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HTML을 처음에 구성할 때 페이지들 보면은 아세스크 하신 다음에 셀렉트를 모두 선택하고 마진과 패딩을 지우고 시작하시는 페이지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나중에 변경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안 그러면은 막 중복되고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죠. 이유는 마진 같은 경우에는 큰 쪽으로 따라가지만 패딩은 따로따로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스크롤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한 줄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원 만들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div 내리고 그 다음에 HR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H1으로 계산하기
원의 넓이 그 다음에 둘레 구하기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바스크립트의 위치는 왜 바꾼다고 했었죠? 네, 인터프리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왜 위치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자,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좀 애매한 게 화면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 온클릭으로 작성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죠. 왜냐면 화면이 뿌려진 다음에 그 버튼이 보여야지만 버튼 이벤트를 작동시킬 거니까. 하지만 좀 특이한 게 있죠. 뭐예요? 온노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온노드는 뭐예요? 화면이 뿌려지기 전에 처리가 되는 애와 그 다음에 화면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되는 애들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온노드는 화면이 뿌려진 난 다음에 작동되는 애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작동되는 애일까요? 그렇죠. 온노드이기 때문에. 윈도우.온노드는 윈도우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다 뿌려진 다음에 작동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위해서 사용했던 게 지연 방식이라고 하는 디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다 그냥 적는 경우가 있죠. 그건 온노드가 아니죠. 그냥 바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프리터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H1을 작성하고 밑에다 작성했다면 H1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이 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링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링크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링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링크는 인베디드를 파일로 뺐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서 읽히게 돼요. 근데 얘를 윈도우가 다 뿌려진 다음에, 즉 화면이 다 뿌려진 다음에 작동시키고 싶으면 뭐예요? 네, 디퍼라는 애를 넣어서 지연 처리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뿌려진 다음에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벤트가 발생되는 태그 밑에다가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구분하시고 일단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본 함수들 좀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가 있다는 거, 그죠? 객체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했던 private, protected, default, 그 다음에 public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애들은 다 public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익명함수라는 거를 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익명함수는 뭐예요? 함수에 이름이 없는 애들을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익명,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것 지금 온클릭처럼 되어 있는 건 명시적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리터럴 함수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 함수라고 해서 함수 내에서 함수를 반환하는 애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애들은 바라고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입 내에서 핸들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객체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연결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변수 중에서 가장 특정한 특징이 뭐냐면 스코프라는 변수의 영역이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게 되면 원래 폼은 안에 있는 건 블록 요소라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블럭이라 해서 사용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읽히면 모두 다 펑션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잡아내는 방식이 디스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디스를 만들게 되면 디스라고 호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들. 그래서 프라이빗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 것들까지만 잘 숙지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면 노드나 리액트라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MVC 형태의 이제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을 좀 사용하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면 보면은 되게 머리 아플 거예요. 따라가는데 갑자기 막 이쪽에서 저쪽에 불리고 막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디스에 디스가 막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디스라든지 그런 전역 변수라든지 있다고 치면 그 변수들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보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얘가 왜 디스를 썼을까? 왜냐면 우리 자바에서처럼 API 문서를 만들다고 치면 프라이빗 변수는 API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그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씩 좀 뜯어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편할 겁니다. 어차피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건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 걱정이 조금 되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BR 하나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의 넓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의 둘레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스판으로 합시다.
자, 스파니로 해주시고 스판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아이디 해주시고 에어리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아이디 같은 거 HTML은 뭐요? 잘 닫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커테이션으로 사용하셔도 문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한번 실행시켜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벤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왜냐면 또 뭐 필요는 없지만 폼캣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또 고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 됩니다. 일단 자, 되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뭘로 만들 거냐면요, 자바스크립트니까 JS로 빼죠 뭐. 자, 빼죠 뭐 한번 뭐. 자, 여기다가 JS 폴더 가셔서 요번에는 16입니다.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other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 넥스트 누르시고 JS 16, 그 다음에 .js.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걸어줍시다. 링크는 뭐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링크 안에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뿌려진 다음에 하고 싶으면 디퍼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src고요. 그 다음에 .js에 JS 16에 .js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코드 작성하지 마세요, 제발. 가끔 보면 여기다가 막 펑션 작성하는데 이거 작동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 작성하지 마세요, 제발. 자, 요번에는 두 개를 열어놓고 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거는 랜덤 숫자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은 랜덤넘입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펑션입니다. 자, 펑션이고 랜덤넘이라고 만들도록 하죠. 아,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자, 우리가 대부분을 만들 때, 자, 이렇게 했었죠. 자, 데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객체를 사용할 때 바 데이트는 하신 다음에 new 데이트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데이트 함수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다면 또 어레이 같은 경우죠. 어레이를 많이 했죠. 어레이는 new 어레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면 date.getDay를 하면은 오늘 날짜를 갖고 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레이도 똑같죠. 어레이. 뭐였죠? 소트 같은 경우에 소트 하면 되죠. 문자열만 써도 됩니다. 안 그러면 컴페어라든지 뭔가 매스 비교해주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매스 함수는 그게 안 돼요. 매스는요, new 매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매스.랜덤 아니에요.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안 돼. 4개 하면은 초강력이잖아. 그치?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자,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숫자 만들 거니까 바 하신 다음에 알럼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알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매스점 하신 다음에 뭐 올림이니까 플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메서드는 매스.랜덤. 그 다음에 숫자 곱하기 256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다가 뿌려주기로 했으니까 어디다 뿌려야 되냐? 자, 여기다 뿌리기로 했으니까 돔 탐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랜덤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 도큐먼트 점 위치를 먼저 좀 잡아주고요. get element by id.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투커테이션 하시고 rnum. 그 다음에 값을 넣을 거니까 .value. 왜냐면요, 아까쯤 얘기했죠. 얘는 뭐예요? empty element죠. empty element이기 때문에 value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뭘로 넣어야 돼요? 네? 뭘로 넣으셔도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네, innerHTML이나 텍스트 할 때는 텍스트 컨텐트 요걸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바닥에 글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리턴은 없지만 리턴 쓰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알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딨냐?
여기? 얘를 바꾸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됐죠? 리턴도 바꿀게. 자, 됐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F5 누르시고 숫자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야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또를 하실 수가 있죠. 요번에 로또 1등 당첨 많이 됐던데. 자, 되셨으면 다음에는 요거 만들도록 할게요. 정리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자, 서클뷰는 이렇게 하도록 하죠. 뭐 서클뷰는 일단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div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놔야 얘가 원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CSS를 좀 잡아줄게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 헤더 안에다가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애가 제가 서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클이라고 셀렉터를 좀 잡아주시고요. 아이디니까 뭘로 사용하면 되죠? 샵샵, 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볼더만 좀 잡아줍시다. 볼더랑 그 다음에 뭐 보여주죠. 일단 볼더 갖다 좀 해볼게요. 자, 1픽셀에 솔리드에 뭐 레드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한번 F4 눌러보실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만들고요. 얘 귀찮으니까 사이즈를 여기다 잡아놓고 하지 않을 거고요. 사이즈가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알아서 그걸 랜덤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좀 넌으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속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디스플레이 넌이냐 블럭이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자, 넌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라인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라인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자, 근데 F12를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찍어 보실래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서클이라는 애는 원래 있는 걸로 보이시죠? 네,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디스플레이 넌으로 하게 되면 CSS 속성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쓰고 화이트로 칠해놓은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넌을 하면 아예 디스플레이에서 빠져버립니다. 태그는 남아있지만 디스플레이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쯤에 디스플레이 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존재했다가 넌으로 하게 되면 CSS가 안 먹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볼더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치는 존재해요. 태그는 존재해요. 하지만 나머지 CSS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차이점도 조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디스플레이 넌으로 좀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서클뷰에서 이제 만들어 줍시다. 서클뷰를 일단 알럼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사용했던 거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냥 사이즈 잡을 거라서 한 2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픽셀 잡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올게요.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위치에서 뭐예요? 속성 탐색을 통해서 뭐 스타일 시트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클이라고 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위치만 좀 잡아주도록 하죠. 자, 도큐먼트 점 get 엘리먼트 by id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냥 위치만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클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자, 그럼 눌렀을 때 원의 크기가 자동으로 바뀌게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스타일 시트에 위드와 헤이트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서클 점 하신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헤이트가 뭘로 하면 돼요? rnum concatenation pixel.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서클 점 스타일 점 위드. 자, 그 다음에 rnum의 concatenation concatenation pixel.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클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레디어스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냥 레디어스가 아니에요. 볼더 URDER. 자, 볼더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그 다음에 반토막 내야 되니까 자 매스.플롯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넘 나누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컨캐티네이션 픽셀. 자 이렇게 하시면 반토막이 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됐다면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 서클 점 스타일 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보이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 건 다 있지 그치? 그럼 됐어. 아 S가 빠졌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틀리면 또 고쳐야 되니까. 됐죠? 아주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거 끄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요것도 해봐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인베디드 방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고요. 자 되셨죠? 자 스크립트고 펑션 이름은 지금 서클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펑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뿌려져 있는 애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위드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찾는 건 똑같습니다. 도큐먼트 점 get 엘리먼트 by id.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여기 서클 얘를 읽어옵니다. 됐죠? 그러면 div 자체를 읽어온 거죠. 요번에는 뭐야? 안에 있는 글자를 갖고 온 게 아니고 볼더의 크기를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럼 뭐야? CSS를 읽어와야 되겠죠. 예전에 했던 거는 여기다 inner HTML이면 div와 div 사이 요거를 HTML을 읽어온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컨텐츠를 하게 되면 텍스트를 읽어온다든지 요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갖고 와보세요. 점 스타일 점 위드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위치를 찾고 그 위치가 갖고 있는 CSS의 속성을 텍스트로 갖고 옵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들이 썼던 걸 반대로 적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뭐예요? 값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는망하면 반대로 그냥 대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 형태로 갖고 오는지. 첫 번째는 그냥 여기다가 circle width라고 하는 애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됐고요. 원 만들고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자 그럼 뭐예요? 아 97 픽셀을 갖고 오는구나. 요 값은 뭐예요? F12 눌러보시면 얘를 요거 원 있죠? 요거 div를 딱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었던 여기 보이세요? 요거요. element.style이라고 하는 width 97이라는 애를 갖고 온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CSS 속성도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좋아졌죠? 예전에는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요즘엔 좀 좋아졌습니다. 자 갖고 오시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희가 뿌려져 있는 97 픽셀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숫자만 있으면 되죠? 면적 계산할 거니까 그죠? 아이고 왜 이러죠? 자 97이라고 하는 픽셀을 갖고 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예요? 잘라와야 되겠죠? 자 그럼 범위는 97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서브 스트링을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0, 뭐 넣으면 될까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길이에서 4-2 하면 되겠네요. 그럼 2만 빼주면 요 글자가 두 개가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인덱스는 -1이니까 그죠? 예, 그거 좀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숫자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함수래 그 뭐야 문자 함수를 이용해서 자 R2라고 만들까요? 반지름 서클
뷰 점 서브스트링 잘라내고요. 자, 그 다음에 잘라내는데 0부터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에 있는 값을 갖고 오면 되니까 서클 위드 됐죠? 점 랭스 얘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2를 통하면 딱 문자를 갖고 올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R2 자,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뭐가 돼요? 지름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4 누르시고 원 만들고 눌러. 아이고, 안 갖고 오네요. 자, 오류뜬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브스트링. 아, 여기 다 소문자죠? 그죠? 저번에도 한번 실수했었는데 요거 다 소문자잖아, 그지? 자, 다시 F4 누르시고 원 만들고 자, 됐습니다. 28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간단하죠? 바 한 다음에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 플로 그 다음에 R2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반지름을 갖고 옵니다. 요것이 반지름. 자, 그러면 면적 계산하는 애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둘레를 계산하는 애 뭐 해주면 되겠네요. 면적은 어떻게 해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죠? 네, 그 다음에 둘레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 줍시다. 바 이건 뭐 간단하니까 뭐 수학이니까 에어리어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도 똑같이 그냥 할게요. 자, 매스점 파이 얘가 3.24를 자동으로 주겠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매스점 파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건 다 똑같아요. 자바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반지름의 제곱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바 하신 다음에 렌 요번에는 길이요, 둘레요. 그래서 얘는 매스점 파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지름이죠? R2 이렇게 해주시면 둘레까지 끝나겠네요.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자, 그 다음 위치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도큐먼트 점 아이고 점 get 엘리먼트 by id 해준 다음에 이름이 뭐였죠? 에어리어랑 렌이네요. 에어리어랑 하나 복사해서 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뭐예요? 안에다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얘네가 스판이죠. 그럼 뭘 사용해야 된다? inner html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에어리어 넣고 그 다음에 렌 넣도록 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컨캐트네이션 하고 싶으시면 뭐 기억 한자 수학 함수가 기억이 아니군요. 시옷인가? 이건 원형 함수인데 수학 함수가 뭐였죠? 디귿? 제곱 있는 애가 있었는데 지읒? 미읒? 디귿? 리을은 또 리을? 자, 여기 있다. 자, 여기 하고요. 그래서 얘는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얘는 미터니까 그냥 M 적을게요. 찾기 귀찮아.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값을 갖다 뿌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F4 누르시고 원을 만들고 계산을 해라. 아이고, 또 오류 떴나봐요. 찾아보죠 뭐. 자, mass.py is not 펑션. mass.py가 펑션이 아니래요.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곱하기를 안 넣었잖아. 됐죠? 다시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죠. 자, 원 만들기 하고 계산하고 됐네요. 슉 됐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플로어나 라운드를 사용하시면 반올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투픽스트 이런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을 안 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원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형 객체는 여기까지.